자, 드디어 NBA가 개막을 했습니다. NBA가 개막을 하니까 좀 재밌는 아침이 됐네요. 882님이 오버 전문 세 팀으로 당첨.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세크라멘토. 그쵸? 오늘 오버를 인디 오버는 갔죠? 제가 주력에.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오버를 갔어야 되는데 멤피스를 낑구는 바람에 세크라멘토 오버 갔고 한풀하게 되긴 되는데 크레아님 감사합니다. 크레아님 요즘 잘 맞춘다. 어제도 크레아님 또 적중한 것 같아. 어젠가? 자, 오늘 경기들이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쭉 있죠. 쭉 12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한 팀들 중에 조금 기대 이상의 팀? 아니면 아주 기억에 남는 팀? 어디 있을까요? 어떤 팀이 있어요? 멜보른 새끼들? 멜보른이 뭐야? 샌안토니오. 잠깐만요. 샌안토니오. 인디애나의 꾸준한 템포. 인디애나는 원래 템포는 꾸준하게 가죠. 인디애나는 오늘 인디애나 워싱턴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재밌지 않나요? 진짜 재밌었어. 오클라호마 좋죠. 오클라호마 좀 오래 기대됐고. 댈러스 매버릭스. 댈러스 매버릭스는 세난 같은 경우는 웬반야마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중상위권 갈 것 같고, 상위권까지는 모르겠다. 중위권? 댈러스가 브런슨이 빠지면서 어떻게 될까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라이블리 이세라고 벤치 멤버에서 그 선수가 오늘 야투율이 80%가 넘었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히더라. 댈러스 매버릭스는 좀 지지부진한 돈치치 원맨 팀의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클리퍼스는 오늘 완전체죠. 클리퍼스는 지금 올해도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 중에 한 팀이긴 한데 상대가 포틀랜드였어요. 포틀랜드는 올 시즌에 거의 탱킹 수준에 아마 30개 팀 중에 제일 하위권이지 않을까? 포틀랜드보다 못할 팀이 어디 있을까요? 올해 팀 중에 포틀랜드 밑에 순위를 차지할 팀 있어요? 휴스턴. 난 휴스턴이 포틀랜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올란도한테 박살났는데, 올란도도 은근히 몇 년 동안에 죽죽죽죽을 하면서 만케로가 스텝업이 되면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없어요. 제가 볼 땐 포틀랜드가 꼴찌예요. 휴스턴이 포틀랜드보다 조금 날걸? 휴스턴은 그래도 벤치 멤버 보강을 어느 정도 해서 그렇고, 미네소타는 올해 겁나 못할 듯. 원래 미네소타는 그게 잘못됐죠. 루디 고베어하고 칼 앤서니 타운스의 공존이 작년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미네소타. 오늘 토론토 그래서 제가 역배당을 본 거였고, 오늘 역배당도 많이 맞췄죠? 뭐였지? 뉴올리언스가 역배였나? 경배였나? 오늘 역배당. 오늘 역배당 맞춘 거. 오늘 댈러스 승 맞췄고, 세크라멘토도 맞췄고, 뉴올리언스는 동배당이었죠? 뉴올리언스 동배당이었는데, 뉴올리언스 맞췄고, 오클라호마 역배당이었는데, 오클라호마 역배당 맞췄고, 토론토 역배당이었는데, 토론토 역배당도 맞췄죠. 브루클린 클리브랜드는 저기 두 개 틀렸는데, 오늘 브루클린 제가 자료에는 또 브루클린 승도 있고 프렌 승을 저는 봤어요. 근데 1점 차로 하면서 프렌은 됐고, 디트로이트도 저는
여기는 마이애미를 썼는데 디트로이트 프렌을 썼어요. 옆에 핸디에는. 예. 1점 차로 디트로이트가 썼어요. 아, 근데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이 오늘 졸라게 못했어요, 진짜. 트레이 형이 야투율이 10%대였나? 아, 징그럽게 못하더라, 진짜. 뭐, 그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루 할러데이가 나갔죠. 아, 그럼 미러키지. 보스턴. 아, 포르니기스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포르니기스가 합류해서 오늘 30점 올리면서 했는데, 아, 뉴욕 닉스는 역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팀답게 잘 비벼. 아, 뉴욕 닉스는 무서워.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 끈끈해. 오늘 제일 최고의 경기는 인디애나와 워싱턴 경기였죠. 와, 진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내내 재밌었어. 재밌다는 의미는 골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예. 역시 수비 개판인 워싱턴. 인디애나는 인디애나는 진짜 좋다. 몇 명이 두 자릿수 득점, 8명이 두 자릿수 득점한 거야. 버디힐드가 백업 멤버고, 그죠? 버디힐드가 벤치 멤버인데 25분 뛰었지 뭐. 느바는 뭐 항상 80% 이상은 갑니다. 예. 근데 오늘 자료에 주력이 한풀락이 되는 바람에 좀 짜증이 나긴 한데, 느바는 이 정도는 항상 가죠.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는 이유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를 평소에 기다렸나요? 느바 때나 기다리지. 자, 오늘도 한번 프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 자, 내일 아침에는 방송을 안 할게요. 뭐, 원래 이번 올 시즌 들어서 제가 아침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일 2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그 2경기 프리뷰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올해 토요일 오전에는 아침에 한 7시 반에, 프리뷰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이제 뭐,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숨통이 트인 것 같은 느낌. 맞춰야 되겠지만, 맞추기 쉽지 뭐, 근데 봐. 근데 다행인 점이, 저는 되게 좀 매년 걱정을 해요. 그, NBA 개막을 하게 되면,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데스리가. 첫 1라운드 경기를 보면서 좀 걱정을 해요. 뭔 걱정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오버팀, 뭐 수비팀, 그다음에 기복 심한 팀,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게 변할까봐 좀 걱정이 돼. 근데 오늘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작년과의 제 이미지 메이킹의 변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 제 머릿속에 있는 팀이 거의 뭐 똑같아. 작년이랑 해서 뭐 좀 변한 팀이 있나요? 샬럿이 오늘 좀 승리를 거두면서 애틀란타를 잡았는데, 샬럿이 잘한 것도 있지만 애틀란타 못한 것도 있죠. 워낙 애틀란타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미지가 다른 팀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골스요? 아, 골스. 아, 메달은 못 땄어요. 둘 다 한 폴락 됐어. 오바가, 원래, 뭐라 그러지, 세크는 오바 갔고. 아, 오클라호마 오바를, 그냥 오바 3개를 뭘 잡았냐면, 인디애나 오바 잡았고, 세크라멘토 오바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오클라호마와 멤피스 이 두 개 중에 뭘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자모란트가 없는 멤피스가 경기력이 괜찮다라는 뭐 우리가 작년에 많은 그런 경기를 봐서 그걸 갔는데 웬걸 개똥 싸고 216점이가 났죠. 네. 그거 하나 틀렸고 일반 승리는 보스턴 승리 들었고 세크라멘토 승리 들어왔는데
애틀란타를 가서 들렸고, 예, 뭐 그렇습니다. 메달을 그렇게 해서 못 땄어요. 포틀랜드 더 망가지는 의미로 다가요. 그쵸, 릴라드가 빠지니까. 릴라드가 빠졌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음. 포틀랜드 경기는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으면 두 개. 마인을 갈까? 포틀 반대를 갈까? 선택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 경기 오늘 그 유로파하고 컨퍼런스 리그는 프리뷰를 따로 안 할 생각이에요. 자료 제가 분석은 지금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했는데 자료에다가는 올렸는데 그 20몇 경기를 제가 여러분들 다 프리뷰하기가 그 다음에 뭐 아는 선수들 이름 대봐 여러분들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선수도 많고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자료에 올렸는데 오늘은 금메달도 그렇고 은메달도 그렇고 폴더 수가 좀 많아요. 5폴더 5폴더입니다. 금메달 5폴더, 은메달 5폴더. 금메달은 승으로 접근해서 5폴더, 은메달은 오버로 접근해서 5폴더. 예. 왜 이렇게 5폴더 폴더 수가 많냐면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력이 좀 폴더 수가 많다. 예,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로파하고 컨퍼런스 리그는 목요일 유럽 대항전은 우리가 아주 뭐 강승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바 있죠. 5폴더 있습니다. 와일드 사실님, 네, 오바 좋아하죠? 예. 오늘 오바 5폴더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이나 컨퍼런스 리그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펼쳐지는 이런 경기는 우리가 뭐 평소에 10,000원을 갔는데 목요일날 유럽 대항전에 30,000원 박아야지 이러면 안 돼. 두 가지예요. 유럽 대항전은 배팅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다폴더를 가든가. 그다음에 유럽 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오반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5폴 폴더수를 좀 늘려서 배당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햄무나 헨승으로 해가지고 역배나 해가지고 배당을 늘리든가. 예, 그 두 가지 중에 해야지. 오늘 이 승 좋아 보인다? 뭐, 2폴더, 3폴더, 강승부.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아직 3라운드, 오늘 경기 3라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5라운드, 6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또는 7라운드, 8라운드, 이런 경기에서는 승부를 봐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예선전 초반에는 승부를 좀 자제하는 게 좋죠. 나 감기가 나가지고 감기도 안 난 상태에서 장례식장 2박 3일 갔다 오고 아침에 콧물이 줄줄 나가지고 가게에서 그냥 목이 완전히 잠겼네 지금. 노래방 가서 목이 잠겨야 되는데 이거 그러네요. 자, 하여튼 뭐 아주 재밌습니다. NBA 개막하니까 토토할 맛이 나요. 하루가 24시간이 즐겁네요. 자, 그럼 일단 국내 경기 먼저 갑시다. 국내 경기. 첫 번째 경기. 자, LG와 DB 경기 한번 먼저 가볼까요? 자, LG와 DB. 개막 후에 LG도 뭐 나름 강력한 KCC의 대항마로 꼽은 LG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KT한테 5점 차 패배, 모비스한테 2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2전 2패의 LG. DB 한 경기를 치렀지만 고양 소노한테 21점 차 대승을 이끈 DB 110점을 냈습니다. 도우승님 어서오세요. 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LG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홈이기 때문에 LG 홈콜은 좀 어느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LG를 보면은 자, 뭐 여전히 강점이라고 하면은 마레이죠. 마레이가 지난 경기도 모비스 상대로 17득점 1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뭐 나름 지표를 보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게이지 프림한테 23실점을 허용을 했어요. 마레이
LG의 단점. 지금 이재도와 양홍석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마레이만 찾는다. 딴 놈들은 마레이만 막 찾고 이관희는 지 혼자 막 널뛰기 다니고. 그래도 이관희는 지난 경기도 14점 내면서 지 몫은 해. 지 몫은 하는데 지금 LG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LG 가장 큰 문제. 두 선수가 문제죠, 지금. 두 선수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LG의 조타수 이재도죠. 이재도가 그 손 부상을 입은 후로 지금 뭐 전혀 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저번주에 개막전에서는 그 390경기 연속 출장을 하기 위해서 감독한테 어필을 해서 나가서 지난 경기도 나오고 지지난 경기도 다 출전을 했는데 이제도 답지 않죠. LG는 일단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가 이관희, 이재도, 마레이인데 이재도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마레이한테 너무 치중을 한다. 선수들이 이 새끼들 공만 잡으면 마레이만 찾으니까. 옛날에 KCC가 라거나 찾는 거랑 에민 찾는 거랑 똑같죠. 지난 경기도 이재도는 6분 뛰면서 빵점 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름 기대가 컸던 양준석 개부럽죠. 그 다음 야심차게 영입한 KT 에이스 양홍석 야투율이 개판입니다. 지금 LG 농구에 전혀 지금 뭐 이걸 못하고 있어. 그치. 양홍석이 KT에서 뛰었을 때는 KT는 굉장히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어서 어시스트도 되고 뭐 이게 다 되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데 LG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레이만 쳐다보니까 양홍석 이 새끼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농구를 한 거지? 뭐 이러면서 지도 말리고 있는 거야. 유럽파들이 중국 축구 가가지고 그냥 중국 놈들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양홍석 LG 가가지고 그냥 LG 선수들처럼 마레이만 쳐다보는 거지 뭐. 이게 문제다. 제가 볼 땐 이재도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도의 그 손목 부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것 같고. 자, DB는 지난 경기 고양 소나한테 21점 차 완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는, 그 경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기죠. 네. 그 경기는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기예요. 그때 2점 슛 야투율이 60%가 넘었고, 3점 슛 야투율이 50%가 넘었어요. DB가 던지는 놈마다 다 들어갔어. 두경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DB에 떠오르는 3점 슈터 박인웅이 있죠. 대가리 큰 놈. 네. 2점 야투율 100% 기록하면서 3점도 3개인가 4개 쐈죠. 네. 최승욱도 20득점 올렸는데 2점 야투율이 100%였어요. 박인웅이랑 최승욱이랑 2점 야투율이 100%였어요. 100%. 그날 출전한 선수 중에 DB에서 야투율 50% 이하 기록한 놈이 강상재 한 놈밖에 없었어. 다 50% 넘었어. 그러니까 그때 뭐 DB 선수들이 그냥 뭐 이 수비 약한 소노 상대로 신났던 거지 뭐. 감도 좋았고. 무엇보다 DB의 날개를 단 부분은 뭐예요? DB가 올해 이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터지는 이유 뭐예요? 누구 때문에? 니들이 로슨이죠. 로슨이 합류하면서 로슨이 작년보다 올 첫 경기는 더 좋은 것 같아. 예. 로슨 같은 경우에는 로슨, KCC의 알리제 존슨, KT의 제로드 존슨은 빼자. 얘는 그런 역할은 안 되고.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포지션을 다 맞죠. 보통 DB 경기 잘 보세요. 볼 핸들러 역할을 로슨이 많이 해요. 로슨으로 시작해서 로슨으로 끝날 때도 있고, 로슨으로 시작해서 외곽으로 빼주는 경기들도 많고, 오늘도 한번 잘 보세요. 로슨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레이나 라거나나 원이나 이런 선수들 다 인사이드인데 이 알리제 존슨하고 로슨 같은 경우에는 가드 역할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지난 경기도
23득점에 10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을 했다. 자, 오늘 LG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레이죠. 마레이. 자, 마레이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DB에 누가 있어요? 마레이를 막을 수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많아요. 많아. 물론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겠지만 로슨도 있죠. 조큐도 있죠. 상재도 있죠. 많아요. 트리플 산성이 있잖아. 예, 동부 산성이 있잖아요. 많아. 그런데 그 하윤기가 1차전에서 LG 상대로 하윤기가 마레이를 맞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베스가 밖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물론 에릭도 맞긴 막았지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규가 마레이를 막어. 뭐 조규는 그래도 몸빵은 되니까 조규를 막어. 막으면은 로슨이 밖으로 나돌거나 인사이드로 가거나 뭐 이렇게 돌아다녀. 로슨 제어를 누가 해요? LG에서. 로슨을 누가 제어할까요? 없잖아. 없어. 없어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은 마레이가 굉장히 고전할 거예요. KT전에서도 하윤기랑 에릭한테 그렇게 고전을 했는데 오늘 로슨과 종규와 상재 상대로 그걸 또 트리플 타워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DB를 컵 때부터 DB 경기를 쭉 한 경기도 빼지 않고 지켜봤는데 박인웅이 너무 좋아요. 박인웅이. 박인웅은 원래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 고향 소노의 김진유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죠? 완전히 뭐 허슬 플레이의 수비 맨마킹에다가 그냥 막 악착같이 플레이하는 놈이었는데 올해 박인웅 보니까 슈터로 변신을 한 거야. 슈터로. 3점 이런 포물선이나 슈타이밍이나 굉장히 좋아. 박인웅이. 두경미까지 복귀를 하면 DB도 올해 좀 대권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김양현도 좋았고 최승욱도 좋았고 인사이드는 뭐 DB를 따라갈 국내 자원들이 있는 팀들은 없고. 자, 근데 이 경기는 뭐 LG 홈콜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LG가 2연패를 당하고 있기도 있고. 그런데 매치업을 봤을 때 LG가 좀 힘든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 제도의 이 부상이 제도가 낫기 전에는 LG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또 저기 누구야? 한방님, 얼렁뚱땅님이 얘기했지만 이선 알바노도 가드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이 경기 전 DB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정과 현캐. 자,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대결. 2전 2패를 당하고 있는 한국전력, 3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자, 한전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KB 손보 상대로 우리가 한전을 배팅을 그때 했었는데 1, 2세트를 따내고 3, 4, 5세트를 그대로 내주면서 어제 대한항공처럼 리버스 스윕을 당한 한국전력. 어제도 옥금이 상대로, 지난 경기도 OK금융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했고. 자, 한전은 작년보다 좋아진 점이 뭘까요? 한전이 작년보다 좋아진 점. 좋아진 점이 뭘까요? 지난 경기에서도 뭐 타이스가 23득점에 55% 기록했고, 제덕이도 17득점에 42% 기록했고, 임성진도 11득점에 38% 기록하면서 1차전보다 좀 나아진 걸 보여줬는데, 그쵸. 류웨이가 합류를 하면서 리시브 라인이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센터 라인은 한전은 뭐 신영석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고, 공격 라인에서도 제덕이하고 타이스하고 뭐 임성진이 간간히 활약을 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최악의 리시브 효율을 보인 팀이 한전인데 류웨이가 합류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자, 현대캐피탈. 지난 경기 아흐메드가 뭐 20득점에 60%로 분전을 하긴 했는데, 허수봉과 정광인이 전혀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또 하나. 미들블로커가 최민호하고 박상아가 작년에 그 한전 다음으로 블로킹 라인도 굉장히 탄탄했는데, 지금 뭐 아시아커터 페이창도 들어오고 최민호하고 박상아가 있는데 얘네 셋 다 경쟁력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죠. 경기력이. 그 다음에 이승현 세터, 응? 예, 제자리를 보냈어요. 보냈어. 이승현 세터 호철이 형한테 맨날 혼나죠. 맨날 혼나. 그 지난 3세트에 누가 나왔어요? 현대캐피탈의 대 세터 김명관이 딱 나왔어. 이승현보다 더 못했어요. 세터가 문제 지금. 세터도 문제고. 작년보다 김선호라든지 이런 애들도 리시브 라인도 작년보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응? 허수봉하고 정강인 아직 컨디션 올라오지도 않았고. 지금 현캐는 이런 3전 전패인데 이 내용이 더 안 좋잖아. 3전 전패 동안에 현대캐피탈이 몇 세트 땄어요? 3경기에서? 몇 세트 땄을까요? 881님 정답. 퀵뷰 선물 드릴게요. 한 세트도 못 땄어. 문제 아니에요? 당분간 우리는 현박굴 갑시다. 현박굴. 형키 한 1승 거둘 때까지는 우리는 반대 갑시다. 반대. 내용이 너무 좋지 못해. 내용이. 뭐 반등할 만한 그게 없어요. 저는 근데 참고로 남자 배구에서 팬이 현대캐피탈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위로 말하고 있어요. 네. 저는 형캐 옛날부터 팬입니다. 옛날부터. 네. 자, 다음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대결. 이거 재밌을 것 같죠? 자, 3승 무패로 흥국 1패도 안 당하면서 3전 3승을 거두고 있는 흥국생명. 자, 기업은행 상대로 메가지아의 미친 공격력으로 우와 얘네 뭐야 했는데 다음 경기에서 GS칼텍스 상대로 셧아웃으로 패배를 한 메가지아. 메가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연속 2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는 47% 공성률을 보였는데 기름 상대로는 38%로 뚝 떨어졌죠. 지하 같은 경우에도 첫 경기는 18득점에 41%로 분전을 하긴 했는데 두 번째 GS칼텍스 상대로 GS칼텍스의 센터 미들블로커 라인에 다 걸렸죠. 이 경기 여러분들 합시다. 이 경기는 흥국생명 승 1.2배당 버리십시다. 마인 1.46배당. 흥국의 마인을 갈까요? 정관장 프렌을 갈까요? 오바를 갈까요? 이 경기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흥국생명의 마인이냐 오바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둘 중에 뭐가 날까요? 오바. 자, 흥국생명이 3전 3승을 달리면서 여전히 뭐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과 그 다음에 엘라나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 쌍포는 뭐 역시 너무나 좋긴 좋은데 흥국생명의 약점도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흥국생명의 약점. 흥국생명의 약점이 뭘까요? 이원정 세터죠. 이원정 세터에 답 없는 토스. 그 다음 우리 헤라니모가 없다 보니까 리베로가 뭐 도수빈이 나서 나쁘지 않지만 김다운도 없고 김혜란이 없다 보니까 리시브 라인이 굉장히 불안. 지난 경기 페퍼전에서는 그게 좋았죠. 페퍼가 세트를 따려고 했었어. 따려고 했는데 갑자기 2세트 말미에 페퍼가 1점만 따면 되는 상황이었죠. 24대
22였나? 23이었나? 그때 상황에서 김수지가 갑자기 원포인트 서브로 딱 들어오면서 서브 에이스를 두 개나 꽂아버리면서 동점이 돼서 듀스가 돼서 역전을 시켰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좋아. 센터라인. 이 높이는 굉장히 좋죠. 영경신 있죠. 엘레나 있죠. 이주아 있죠. 김수지 있죠. 이거는 최고 좋죠. 예,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블로킹 라인은 최고인데 나머지들이 다 좋지가 않아. 특히 세터와 리시브. 이게 강팀이긴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고. 관장이 봅시다. 관장이. 자, 관장이 일단은 뭐 첫 경기는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두 번째 경기는 아주 GS 칼텍스 상대로 지젤 실바한테 이 한 명한테 뒤지게 혼났던 관장이. 자, 그런데 관장이가 기업은행 상대에서 셧아웃 승리 거두고 GS 칼텍스 상대로 셧아웃 패배를 당했어요. 이 두 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관장이가 지난 경기 GS 칼텍스한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메가지아가 있는데. 그죠?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이지 않아. 관장이는. 공격은 너무 좋죠. 공격 라인은 뭐 인사이드에 그 미들블로커 센터 라인에 정호영도 있고 박은진도 있고 메가도 있고 지아도 있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리시브가 불안해. 그게 차이였어요. 왜냐면 기업은행은 서브로서의 강점이 없는 팀이었고 GS 칼텍스는 우리 여자 배구 팀 중에 서브가 가장 좋은 팀이 GS 칼텍스죠. 김지원이라든지 한수지라든지 지젤이라든지 강소희라든지 이런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GS 칼텍스가 제일 많은데 그 서브에 고전을 했어. 다시 바꿔서 흥국생명은 서브에 강점이 있는 팀일까요? 없는 팀일까요? 흥국생명. 강점이 있어요? 없어요? 흥국이가 서브 잘해요? 못해요? 강한 서브를 많이 넣는 팀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흥국생명 서브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없어요. 김영경도 그렇고 엘레나도 그렇고 서브로서 득점 내고 강력하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별거 없어요. GS 칼텍스하고는 하는 거 땅 차이죠. 거의 뭐 영경이나 엘레나 거의 플로트 서브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관장이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세터 이원정 세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메가지아가 GS 칼텍스 전보다는 좀 더 얘는 좀 그래도 관장이는 공격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흥국이가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3대1이냐 3대2냐의 게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근데 흥국 쪽으로 배당이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몰라 빠지든가 말든가. 자, 축구는 20 몇 경기가 있는데 저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다 써놨어요. 여기다 다 엄청나게 써놨는데 이 쓸데기 없는 경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리뷰하기가 너무 길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자료 보세요. 자료. 오늘은 축구 자료가 금메달 승패로 5폴더, 은메달 오바로 5폴더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목요일날 강등부를 보는 건 아니다. 배당을 늘리자. 두세 폴더 고배당을 가든지 역배당 뭐 핸디를 가든지 아니면은 폴더 수를 늘려가지고 고배당을 만들어서 가자. 저는 폴더 수를 늘렸어요. 저는 이 중에 오바 5폴더에 조금 더 가볼까? 네. 자, 느바는 할게요. 느바는. 네, 느바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유럽 대항전 특히 목요일날 컨퍼런스하고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은 네임밸류만 딱 아는 팀 찍으면 안 돼요. 882님. 예.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저는 아니올시다. 네. 컨퍼런스 그 유럽 대항전에서 네임밸류 따라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길 확률이 많긴 많겠지만 그걸 봐야죠. 승점이랑 일정이랑 이런 걸 다 봐야죠. 네. 아, 어차피 몰라요. 제 자료 보세요 그러면. 자, NBA 두 경기 있으니까 두 경기 한번 가봅시다. 아, 뭐 아파. 자, 내일 첫 번째 경기. 아. 자, 미러키와 필라델피아의 대결. 아, 맞아. 우리 하이노님 짝 보내요. 죄송합니다.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 보냈나? 풀포일이님. 두 분 안 보냈네. 와, 큰일 났다. 아, 목감기. 아, 목이 간질간질해.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자, 미러키 1.28배당, 필라델피아 2.72배당. 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작년에 1위를 차지했지만 1라운드에서 마이애미한테 광탈을 당하면서 탈락한 미러키.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주루 할러데이가 갔죠? 예, 주루 할러데이가 보스턴으로 이적을 하고 지난 시즌 득점 랭킹 3위의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을 했죠. 릴라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릴라드가 어땠어요? 프리시즌 3경기를 뛰었는데 평균 득점이 13득점, 야투율은 31%였고 3점 야투율은 19%였어요. 개똥 같았죠. 그래서 이제 미러키는 릴라드,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을 하면서 쿤보와 정말 슈퍼에이스 두 명을 갖추게 된 강팀이다. 이번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파워 랭킹 2위 팀이죠. 자, 얘네는 그 빅네임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셀러리 캡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벤치 멤버 영입을 많이 못했어. 작년 전력하고 별 차이 없고 주루가 빠지고 릴라드가 들어왔다. 그게 차이점이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미러키가, 물론 강팀인 거는 여전히, 자명한 사실이고, 미러키가 작년보다 점수를 많이 낼까 못 낼까를 고민을 해야 돼, 일단. 저는 오바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NBA 7개월 동안 오바로만 먹고 사는 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주루가 빠지고, 주루 할러데이가 빠지고, 데미안 릴라드가 들어오면 득점이 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그거는 단순하게 얘기하긴 하겠지만, 주루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강하면서 스코어러인 선수이고, 데미안 릴라드는 수비를 안 하는 선수죠. 수비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하지만 득점력은 작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 전체 득점 3위를 차지했던 릴라드다. 릴라드가 프리시즌에서 너무 못했어요. 물론 미러키 벅스와의 그 선수들과의 합이 당연히 안 맞죠. 이제 같이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 릴라드는 릴라드예요. 슈퍼스타예요. 프리시즌 경기 보고 릴라드 저 새끼 왜 저래 한물 갔네 에이징 커버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릴라드는 얼마든지 터뜨릴 수 있는 선수예요. 다만 쿤보와의 공존이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가 좀 궁금하다. 내용적으로 궁금하다. 그런 게 의문이고. 자, 필라델피아 봅시다. 제임스 하든이 막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자기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징징이 됐죠.
겁나 징징댔어요. 죽형이 사랑한 릴라드, 잘 넣고 수비 못하는 부류. 예. 릴라드, 트레이영, 뭐 이런 선수들. 예. 제임스 하든이 막, 아, 나 이제 필라델피아 안 있을래. 딴 데 갈래. 딴 데 갈래. 나 딴 데 이적시켜줘. 못 갔죠? 그랬더니 프리시즌 다 불참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구단에 가자는 우리 엄마 아파. 엄마 아파가지고 나 지금 훈련 못하고 있어. 나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엄마 아프대. 확인은 할 수도 없고. 근데 일단은 그 필라델피아 시설에 합류는 했다고 해요. 네, 현지 특파원에 의하면은 합류는 했다고 해서 다음 경기까지는 결정이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이 막 그지라고 징징대고 막 이랬더니 엔비드가 지금 화가 났어. 짜증나. 엔비드가 막 짜증났어. 저 새끼는 뭐 괜히 우리 필라델피아 잘하고 있는데 벤 시몬스도 데려가고 지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팀 케미스트리 개박살내고 맨날 뭐 나오든 말든 하고 경기 시작하면 공 들고 17초 동안 들고 있고 엔비드가 막 짜증이 나 있어 지금. 근데 필라델피아는 뭐 우리가 항상 많이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제임스 하든의 출전 유무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필라델피아의 하든이 나오면 그래도 징징대는 하든이긴 하지만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하든이 나온지 안 나온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엔비드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엔비드는 안 나오 만약에 아침에 뭐 프로볼이 걸렸다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필라델피아는 안 가면 돼. 반대를 가거나 안 가면 돼. 근데 제임스 하든이 안 나오면은 반대를 갈까 오바를 갈까를 고민할 수 있죠. 제임스 하든은 언더의 화신이기 때문에 물론 득점력으로 오바를 내는 경기들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워낙 템포가 느리게 가죠. 보통 C가 15초는 기본 공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하든이 안 나, 그러면 볼 리딩 역할을 누가 해요? 하든이 안 나오면 볼 핸들러 역할을 누가 해요? 리딩 가드를 누가 봐요? 맥시가 보죠. 그렇죠. 당첨 중님 퀵뷰 드릴게요. 맥시가 봐. 맥시는 공 잡으면 어떻게 해요? 딱 상대팀이 골 넣었어. 그럼 맥시가 볼을 딱 잡았어. 저 상대 코트 3점 라인까지 가는데 한 3, 4초? 네. 겁나 달려요. 겁나 달려. 미친 개 같아. 미친놈처럼 뛰어가요. 앞에 사람이 우리 팀이 있건 없건 일단 무조건 뛰어가. 뭐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풀어가죠. 그리고 메시가 진짜 당첨충님 말대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잘해. 예, 잘해요. 그리고 오버 그렇게 빨리 뛰니까 오버 나오니까 좋죠. 우린 너무 좋아하는 선수예요. 맥시. 하든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선수고. 예. 근데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필라델피아 승리 쪽을 보고 미러키 승을 보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제임스 하든이 빠진 경기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준 적도 작년에 많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일단은 미러키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네, 저는 프리시즌에 똥 쌌지만 그래도 릴라드는 릴라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얘네 둘이 맞대결에서 2승 2패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의 승마인, 그 다음에 어느 바는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레이커스와 피닉스 경기. 자, 이 경기는 왜 그럴까 여러분? 피닉스가 올 시즌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고 레이커스는 1라운드에서 덴버한테 개작살이 났었는데 그죠? 레이커스는 12점 차로 덴버한테 찌발렸는데 왜 이렇게 레이커스가 개정배일까요? 1.31배당. 이유는 에? 뭐라고? 에이튼 결장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요? 에이튼이 어디 있는데? 피닉스 에이튼 없어요. 너키치 왔잖아. 너키치. 882님 공부하세요.
부커가 결정되는 거죠. 부커. 예. 아직 지금 게임 타임 디시전이 걸려 있는데 못 나올 거예요. 지금 80% 이상 결장이 확정이 됐고, 지금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도 못 나왔고 내일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데미안리는 뭐 지금 결장이 확정된 상태고, 예, 물론 뭐 조단 구딘이 있고 알렌이 있고 오코기가 있고 듀란트가 있고 너키치가 있는데 부커는 크죠. 예. 에이트 너키치로 바꾸면 진짜 잘한 듯 싶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피닉스는 크리스포를 보냈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크리스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이튼을 보냈죠. 그 다음에 브래들리 빌을 영입하고 너키치를 영입을 하면서 새로운 빅3를 구축을 했다. 원래는 듀란트, 부커, 크리스폴이었는데 듀란트, 부커, 브래들리 빌로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빅3를 구축을 했고 에이튼이 빠지면서 너키치를 영입을 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피닉스가 그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고. 근데 문제는 피닉스는 이 빅3, 듀란트, 부커, 브래들리 빌의 이 빅3를 구축을 했지만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애들이 거의 롤플레이어야. 그 득점에 관여하거나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어. 얘네 셋이 득점을 많이 올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시스템이야. 그게 문제긴 해요. 이 중에 한 놈이라도 빠지면 내일처럼, 내일은 물론 둘 다 빠지긴 하지만, 예, 배당이 개역배가 되는 거죠. 예. 내일은 빅3 중에 둘 다 빠지면 내일 듀란트 혼자 해야 돼.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르브론 제임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건재한 빅2가 있고, 그 다음에 디안드로 러셀과 반더빌트와 하치무라가 주축이 됐죠. 예. 그 다음에 백업 멤버로 크리스찬 우드 영입하면서 빅맨을 보강을 했고, 빈센트, 프린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에서 헤이즈 영입을 했죠. 괜찮아요. 백업 영입을 잘 하긴 했는데, 얘네도 일단 레이커스에는 파워랭킹 5위를 달리고 있는 레이커스죠. 지금 개막전에 파워랭킹 5위다. 근데 이게 문제가, 레이커스는 이게 문제. 러셀이 문제, 러셀. 이 새끼가 잘하는 선수인데 좀 뭐가 계속 안 올라가. 실력이 안 올라가. 지난 경기 덴버 상대로 이 두 놈이 망쳤어. 디안드로 러셀하고 오스틴 리브스가 다 망친 경기야. 1, 2번이 완전히 경기를 말아먹었어요. 근데 덴버가 워낙 강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내일 피닉스에서는 듀란트 혼자서 이렇게 뭐 나서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치업에서 너키치가 앤서니 데이비스 상대로 안 돼요. 갈매기 상대로 너키치는 안 돼요. 지난 경기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덴버 상대로 전반에 17점인가 됐죠? 아, 그래서 와, 역시 갈매기다. 후반에 빵점 냈어, 빵점. 요키치 상대로 안 돼. 근데 너키치는 갈매기 상대로 안 돼. 예. 이 포지션별 매치업을 제가 뭐 국내도 그렇고 NBA도 막 얘기를 하는데, 요키치는 뭐 웬반야마도 사케지만 진짜 사케는 요키치 같아요. 요키치는 외곽되죠. 어시스트 되죠. 보통 어시스트 10개 넘게 하죠. 3점슛 경기당 2~3개씩은 기본 꽂아주죠. 그 다음에 요키치의 경기를, 덴버의 요키치 경기를 보시면
이 키 큰 빅맨 거구가 골 밑에서 이 스텝 밟는 거 보시면 함지훈 있잖아요. 한지웅 10단계 위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 등치로 발 스텝을 밟으면서 선수들 이 수비수들을 날려보내는 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요. 근데 이 경기는 그래서 레이커스가 정배당이 주어졌어요. 홈 경기기도 하고, 예, 지금 뭐 부커하고 브래들리 빌까지 없으면은 듀란트 혼자서 안 되고, 또 너키치가 앤서니 데이비스 상대로는 뭐 게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홈 경기기도 하고, 모든 정황이 레이커스의 승리를 가르치는데 마인을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일단은 일반승을 가져가면은 뭐 1.31배인데 이건 뭐 충분해 보일 것 같고, 이 경기는 그럴 것 같아요. 듀란트 혼자서 굳이 남의 동네 가가지고, 응? 남의 동네 가가지고 듀란트에 힘 빼면서 그렇게 굳이 오래 뛰게 할 이유가 있을까? 부커도 없고 빌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듀란트도 근데 듀란트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감독이 뛰고 좀 빼주지 않을까, 체력 안배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틀 뒤에 유타와의 경기가 있긴 있지만, 예, 그래서 이 경기도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만회까지도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 아침 NBA 경기는 아침 그쵸. 다른 팀이면 많이 그냥 눈 감고 많이 찍는데 레이커스에서 그게 그래요. 맞아요. 저도 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랄 만은 안 썼어요. 일반 승만 썼지. 예. 내일 이 경기 두 경기가 NBA는 두 경기인데 미러키가 8시 반 경기고 레이커스가 11시 경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라인업 정확히 확인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부커가 80% 이상 결장일 걸로 예상을 현지에서 하는 건데 나오게 되면은 또 배당이 요동칠 거예요. 예, 그다음 아침에 또 어떻게 배당이 될지 모르고 이건 몰라. 아침에 돼봐야 알아.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NBA는 여러분들 그냥 새벽 축구로 끝내고 내일 NBA 경기는 그냥 두 폴더만 아침에 정확한 라인업 확인한 다음에 두 폴더만 그냥 재미 삼아서 치킨값 번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굳이 두 경기인데 NBA에다가 뭐 두 폴더에다 강승부 가지 말고. 토요일 날 또 수십 경기 있으니까. NBA도 10경기 넘게 있어요. 내가 그때 먹게 해드릴게요. 내일은 그냥 심심풀이를 가세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민이야. 응? 여러분 NBA를 누가 좀 제안 좀 해줘봐요. NBA 경기가 8시 경기가 오늘도 마찬가지 8시에 5경기가 있었고 8시 반 이후 경기가 오늘 7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 방송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뭐 1번 8시 경기만 5경기 묶어가지고 저녁에 표 발송해주고 아침 8시 반 이후 경기는 아침에 배팅할 수 있게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한다. 2번 그냥 저녁에 다 보내줘라. 3번 아침 8시 경기 갖다 버리고 이후 경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1번 8시 경기 5경기는 저녁에 자료 발송해주고 8시 반 이후 경기는 그 경기만 묶어서 아침 방송 통해서 배팅을 하게 해달라. 오씨 100%네. 졸라 귀찮게 하네 나를.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귀찮은 게 1번이었는데. 짜증이 확 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하신다. 우리 회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하겠습니다. 보자. 금요일날 아침 경기 보자. 근데 8시에 5경기가 이렇게 있는 날이 많지는 않은데 보통 2-3경기 있는데 볼까? 토요일날 8시 경기가 2경기 있어.
내가 8시 반 이후 경기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경기가 있어. 두 경기 있는 날은, 이런 8시 두 경기 있는 날은 해축이랑 같이 묶어서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되겠다. 8시 이렇게 두세 경기 있는 날은, 서머타임 곧 끝나요. 아씨. 그러니까 그때 끝날 때까지는 8시 이렇게 두세 경기 있는 날은 해축이랑 묶어서 그 자료에다 같이 금메달 넣어줄게. 나머지는 아침에 방송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프리뷰 해드리고. 오케이. 아이고 힘들다. 끝났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지. 수고하셨고 승전보를 또 올려봅시다. 내일 뵐게요. 빠이빠이.